안녕하십니까. 경향신문 이대근입니다. 오늘은 전문가와 시민의 관계를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 제주 탑동에서 인권활동가, 법률가, 연구자, 인권정책 담당자들이 다시 인권이다는 주제로 제8회 제주인권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인권을 중시하겠다는 새 정부의 기대감을 나타내면서도 이런저런 걱정들을 했습니다. 그 하나는 인권의 확대가 만족스럽지 않을 때 새 정부와 협력하면서도 정부를 비판, 견제도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방법론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이 직면한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소장이 첫 회의에서 한 말입니다. 촛불 집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시민단체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시민들은 시민단체 회원으로 가입하지도 않고 시민단체를 후원하지도 않습니다. 활동가는 더 이상 충원되지 않아서 늙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시민운동 차원을 넘어 한국 사회가 당면한 근본 문제입니다. 시민단체 활동 정도가 시민의식의 바로미터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광장에서 시민의 힘을 충분히 느끼고도 시민이 조직화되지 못한 채 흩어져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과대 성장한 국가에 비해 시민사회의 저성장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전히 한국 사회에는 시민이 없습니다. 시민의 부재는 지난해 겨울 광장에 모였던 수많은 시민들을 생각해 보면 역설적입니다. 지난해 추위를 마다않고 광장에 모여 불평등과 권력의 불이함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했던 그 많은 시민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동료 시민들 간의 연대와 우애,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진지한 토론, 각성된 시민들의 목소리는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거리에는 교양 없는 아저씨, 무례한 아줌마, 버르장머리 없는 젊은이, 교활한 장사꾼뿐인 것 같습니다. 정당에는 당원이 없고 시민단체에는 시민이 없습니다. 일상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일상을 정글의 법칙이 적용되는 냉엄한 생존 경쟁의 무대라고 믿습니다. 멀쩡한 남자도 예비군복을 입으면 노상 방류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광장과 일상을 분리하는 것은 한국인에게 삶의 지혜에 해당하는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광장은 아름다운 추억이지 일상이 될 수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시민은 광장을 떠나면 고립된 개인으로 돌아갑니다. 개인과 국가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간 단체가 없습니다. 향후회, 동문회, 동호회만 번성할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향후회, 동문회를 찾아 지친 마음을 달래곤 합니다. 거기에는 원초적 우애, 끈끈한 정이 넘치지만 시민사회와는 단절된 공간입니다. 광장에서 꽃피었던 시민적 성찰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아닙니다. 이는 광장에서 꽃피었던 시민의식을 담을 그릇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시민이 떠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들이 있는데 바로 전문가들입니다. 정부가 신고리 원전 5, 6호 폐쇄 여부를 시민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발표하자 여기저기서 전문가들을 찾습니다. 탈원전 문제는 보통 시민이 알 수 없으므로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일수록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는 생각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더 올바른 결정을 할 것이라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주장에는 어떠한 증거도 없습니다. 미국의 가필드 콕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처음으로 전문가와 초보의 시장 예측 능력을 비교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콕스는 1933년 증시 예측 능력이 탁월하다고 알려진 월스트리트 저널의 간부인 해밀턴이 쓴 글 90건도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45개는 맞았지만 45개는 틀렸습니다. 스콧 암스트롱 미국 펜실베니아대 교수는 최소한의 지식 수준을 넘기만 하면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는 사라지고 어떤 경우는 전문가의 정확성이 더 떨어진다고 합니다. 서울과기대 정익재 교수로부터 미국 저널 위험문서 리스크 어널리시스에 게재된 논문 4편을 받아보았습니다. 4편 모두 위험인식, 위험 판단에서 전문가와 일반인의 차이가 없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이 중 한 논문은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전문가의 위험 판단은 일반인보다 더 정확한가? 그 답은
모른다이다. 유명한 심리학자 스키너가 비둘기 실험을 했습니다. 비둘기에게 아무 때나 모이를 주었습니다. 비둘기가 모이를 먹기 위해 무슨 행동을 했을까요? 비둘기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운동을 했습니다. 비둘기는 배가 고파지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고 어쨌든 모이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행동은 스키너가 처음 모이를 줬을 때 비둘기가 마침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이 실험은 초기 학습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도 똑같습니다. 일단 지식을 습득하면 좀처럼 새로운 견해를 수용하려 하지 않습니다. 보통 주요 정책은 여러 가지 문제로 얽혀 있습니다. 도구적 지식뿐만 아니라 도덕적 판단도 요구합니다. 게다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결단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민주주의 이론가 로버트 달은 이런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전쟁을 영원히 피할 수 있지만 대신 사람들이 거의 모두 죽는 A라는 선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피할 가능성이 적지만 인구의 4분의 1이 사망하는 B라는 선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문가만이 내놓을 수 있는 해법이란 없습니다. 신고리 5, 6호 폐쇄 문제도 다르지 않습니다. 매몰 비용과 원전을 유치한 주민의 이익, 밀집 지역 원전 증설의 위험에 노출된 경남 지역의 안전 사이에 전문가적인 해결책은 없습니다. 경제적 이익과 불안을 동시에 가져다주는 원전 증설, 경제적 손실은 있지만 안전과 지역 갈등 해소를 보장하는 탈원전 사이에 전문가의 기술적 도움은 별 쓸모가 없습니다. 게다가 전문가주의는 민주주의와 배치됩니다. 민주주의는 자기 통치의 원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구속력 있는 집단적 결정은 그 대상이 되는 사람에 의해서만 내려져야 합니다. 자신의 행동을 남이 규제하는 건 독재라고 하지 민주주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본래의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가서도 고립된 개인이 아닌 연대하는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행히 비관적 현실을 거론했던 박래근 소장이 희망의 근거도 제시했습니다. 시민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지만 진화의 조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자발적인 세월호 관련 모임이 10개 정도까지 이르고 세월호 피해자의 활동 방향이 진상규명을 넘어 생명 안전사회로 한 차원 발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개혁에 대한 높은 지지, SN 활동에서 감지되는 변화 욕구는 보이지 않는 시민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종북몰이 색깔론이 잘 먹히지 않는 현상을 통해서도 보이지 않는 시민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광장의 압도적인 시민처럼 결석되어 있지는 않지만 공론의 장을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닙니다. 잘 보이지는 않지만 어디선가 불씨로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수동적입니다. 시민은 공공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왜 지역, 직장, 학교에서 동네 문제, 사회적 쟁점을 두고 토론하고 설득하며 서로 배우는 기회를 가지면 안 되는 겁니까? 우리는 촛불 시민이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되 그들의 판단을 무조건 따르기보다 시민 스스로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전문가의 질문에 답하는 여론조사 응답자, 선거 때 주어진 선택지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선거인으로만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보이지 않는 시민을 벗어던지고 당당히 공론의 장에 나서야 합니다. 시민들은 서로 대화하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기존 관념을 깨트리고 새로운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개헌 작업도 전문가 중심으로 조용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민은 개헌을 원하지 않았지만 정치인과 전문가는 조만간 개헌안을 선물처럼 시민 앞에 풀어놓을 것입니다. 헌법은 시민의 권리 장전이자 공동체의 최고 규범입니다. 당연히 그 헌법을 만들고 바꾸는 주체는 시민입니다. 그렇다면 개헌 논의는 헌법 조문을 더 좋은 문장으로 바꾸는 일이 아니라 시민이 주권자임을 자학하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헌법에 담을 가치와 권리를 우리 것으로 체화하고 심의와 숙고를 통해 시민으로 성숙해지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개헌 논의는 전문가의 재능을 과시하는 기회가 아니라 괴리되었던 헌법과 삶을 일치시키기 위한 성찰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개헌 시야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헌법의 한 구절 한 구절은 더 이상 죽은 글자가 아니라 우리의 피와 살처럼 살아있는 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헌법은 시민의 권리에 대한 선언문이어야 합니다.
선원은 본래 가신이 영주에게 충성 맹세를 하면 영주가 그들에게 하사한 토지 명부였습니다. 나중에는 절대군주의 공적 의사 표현으로 바뀌었고 다시 주권을 가진 자가 자신의 뜻을 표명하는 것으로 뜻이 변했습니다. 1789년 프랑스 혁명 때도 군주가 아닌 진짜 주권자인 시민들이 선출한 의회가 인간과 시민의 권리에 관한 선언을 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권리에 관한 선언으로서의 헌법은 선언적 의미로만 치부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피와 땀이 새겨진 것이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원전을 핵공학자나 원자력 업계에만 맡길 수가 없습니다. 헌법을 법률가 학자들에게만 맡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전쟁과 안보를 장성들에게 맡길 수 없고 검찰을 검사들에게만 맡길 수 없는 이유도 알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는 결코 시민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민은 왜 여기에 없는 것일까요? 시민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광장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어느 문제에서나 당당히 시민으로 나서야 하고 그곳에 시민이 있어야 합니다. 릭 배송의 영화 루시의 마지막 장면에서 루시가 최종 진화 단계에 이르자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때 누군가가 묻습니다. 어디에 있는가? 그러자 루시가 답을 합니다. 나는 모든 것에 있다. 감사합니다. 이대근이었습니다.